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셈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뭐죠? 그렇죠, 근호셈이죠. 우리 그동안 항을 하면서 유리항 함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 두 매스가 이 유리 근호항, 근호라는 셈 안에 들어가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함수로 가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당히 복잡한 계산도 나왔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였냐면 결국은 0과 1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셈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셈은 덧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개로 이루어진 어떤 수의 세계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추가하죠. 새로운 셈을. 그래서 루트란 셈을 추가해서 이 5가지 셈, 하나, 둘, 셋, 넷, 4대 연산과 약간 이제 5대 연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을 예전에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시켰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죠. 근데 이 부분에서 뭘로 메꿔야 될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한 이야기 안 했었어요. 어쨌든 수의 세계는 이렇게 확장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닫혀있는 것들, 수를 점점 확장시켜 갔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여기 있는 수 아래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확장된 모든 수를 다 포함하고, 게다가 여기다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x, y, z 이런 것들, y, z부터 먼저 나오네요. 그 다음 a, b, 아무튼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가 v라고 제가 한번 써볼까요? variable이니까. 변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여기다가 다시 우리가 뭐랬죠?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으로 이루어진,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뭐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 다항이었고, 이걸로 만들어진 함수 관계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나 추가했냐면 여기다가 뭘 추가했어요? 그렇죠. 나눗셈을 추가하죠.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도 표시도 하고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대기로 분의 px, 그러니까 여기 다항분의 다항 이런 걸로 표시하는 방법들, 또는 qx 나누기 px,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qx 나누기 p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표기는 이제 이런 걸 써서 이게 한마디로 나눗셈이 추가된 것,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를 봤었죠. 지금까지 한 게 사실 그 다음에 그거에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어떤 특별한 성격, 어떤 패턴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온 게 제가 지금까지 고작 한 2분쯤 이야기했는데, 2분 30초쯤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전부예요, 사실은. 미안합니다. 좀 허탈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추가해요. 뭐를? 새로운 셈을 하나 추가합니다. 근호라는 셈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볼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근호에서 나중에 멈추지 않아요. 또 지수, 로그 이런 거 나올 건데, 일단은 요거를 잘 보죠. 일단은 유리항과 비교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비교하듯이 유리항과 무리항을 비교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오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수하고 다항은 정수하고 다항은 상당히 성질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일단 우리가 유리항을 배우건 근호항을 배우건 또는 지수록을 배우건 일단 정수와 다항이 가장 기본이죠. 얘를 얼마큼 잘 다루느냐. 우리가 그동안 미분하면서도 봤고 그래프 그리면서도 봤죠. 이 다항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사실은 결정하죠. 그렇다면 얘를 인수분해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그 근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 찾으려고 그거 날린 거예요. 자, 이 정수와 다항이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수라도 어떤 d로 나누면, 그러니까 p보다 작은 d로 나누면, 이 목과 나머지가 있다는 성질. 얘는 똑같이 이게 어떤 다항도 우리가 이거보다 차수가 적은 다항으로 나누면
예, 그러면 얘는 못과 나머지로 나뉜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가 유리항을 간단히 표현할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px 나누기 qx 할 때도 네, qx를 우리가 이걸 다항과 그걸로 나눌 때 있잖아요. qx분의 뭘로 나눈 거 있었잖아요. 네, 유리항에서 대가 아니에요. 다항입니다. 다항. 네, 항. 네, 더하기 여기다가 이제 뭘로 이제 어떤 다항으로 좀 더 차수가 떨어지는 걸로 나눴잖아요. 이거 할 때도 이게 쓰였었죠. 이 성질 사실은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펀더멘탈한 거예요. 밑에서.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유리항하고 네, 유리수하고 유리항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질이 여러 개 있죠. 네, 그 예를 뭐 하나만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것을 그러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볼게요. 네, 12분의 7 같은 경우는 유리항이죠. 아니 유리수죠.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봐요. 자, 얘는 1 더하기 1에 네, 7분의 12를 바꿀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다 정수로 바꾸면서 번분수꼴을 계속 층을 계속 늘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다시 바로 이 부분은 1 더하기 7분의 5랑 같잖아요. 차수가 더 떨어지게. 네, 하니까 얘는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5분의 7이 되죠. 다시 얘는 이게 지금 뭐 분모가 1이 아니니까 다시 얘를 바꿀 수 있죠. 네, 얘를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쭈쭈쭈쭈 가봐요. 네, 뭐가 나오는지 결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 스톱할 테니까 네, 여러분한테 한 10분쯤 시간 줄 테니까 10분이나 10분 한 2분 아니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멈추고 해보세요. 제가 1분은 그냥 네, 흘려가면 좀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한번 네, 직접 해보세요. 스톱하고 그 다음 제가 한 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나요? 네, 안 해본 사람은 네,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손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낭패를 봐요. 네, 해보자고 할 때 그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12분의 7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분모를 1로만 바꿀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해서 원장관 끝나야 되죠. 이게 원장관 프로세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리수죠. 네, 이게 안 끝나서 무한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유리수가 아니죠. 네, 번분수로 해서 다 뒤집어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역으로 하면은 결국 P분의 그러니까 M분의 N꼴로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유리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당히 유용한 표현인데 바로 이 방식으로 유리수를 나타내는 것. 어떤 유리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증명을 안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 얘를 뭐 어떻게 써볼까요? 네, 그러니까 다 1로만 다 바꿨으니까 공통 통일시켰으니까 얘는 1, 2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일단 제한을 할 수 있죠. 제한을 해갖고 나중에 다른 표기 12분의 7이 아니라 뭐 자, 여러분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내볼게요. 네, 12분의 7이 아니고 뭐 하면 좋을까요? 15분의 7, 15분의 2, 3, 4, 5, 6, 뭐 6 뭐 해볼까요? 네, 6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한번 여러분 해보고 한번 이렇게 몇 개를 꼭 이게 아니더라도 몇 개를 해본 다음에 이게 정말 좋은 표기 방법일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랑 비슷한 유리항의 성질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유리항의 마지막 정리할 때도 했었고 유리항 함수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었죠. 뭐였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px를 qx로 나눌 때 뭐 이게 서로 차수가 다를 때 네, 뭐 얘를 뭐 m 차수 뭐 md 디그리니까요. 얘를 nd라고 한번 해보죠. n 차수다. 그래서 m과 n이 다르다면 m과 n이 같지 않다면 뭐 같아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같지 않다가 하나도 뭐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바로 이럴 때 얘는 어떻게 바꿨어요? 그렇죠.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뭐 x의 3승 더하기 뭐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뭐 x 더하기 1 이렇게 있다. 차수가 두 개 차이 났다.
네, 여기하고 두 개 차이 났다. 이거 여기 지금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인, 여기는 1인 거잖아, 최고차항이.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px의 모양이 바로 이렇다면 바로 이 px, qx는 어떻게 바뀌냐면 2차 더하기 1차 분의 어떻게 돼요? 1차 분의 상수가 됐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x의 4승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예 우리가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x 제곱 더하기 x 4승 더하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 뭐 더하기 뭐 x 더하기 1 있다고 해봐요. 자,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가 요거의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요거의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렇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x 4승 더하기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분의 1로 바꾸고 네,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1분의 여기는 2차인 뭐 2차니까 x 4승 더하기 4군요 얘가. 네, 더하기 4를 분모로 나눠야 되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서 여기에 몫이 써지고 바로 요거의 바로 이 부분이 써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여러분? 자, 더하기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뭐가 돼요? 이건 1차가 되겠죠, 1차. 나머지 쭉쭉쭉 해갖고 여기 나머지가 여기 써질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지금 다 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요? 얘는 다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1분의 요거에다가 더하기 이 나머지 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예, 얘 지금 얘는 지금 1차예요, 1차.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또 한번 진행하죠. 예, 다시 한번 진행해 가지고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1분의 뭐 네모 더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로치고 네,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당 더하기 이거 분의 이게 지금 1차니까 1차 분의 0차가 되겠죠. 여기 0차가 상수항이. 그러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왔죠. 다항을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항분의 다항꼴 중에서 네, 뭐 분모가 크건 분자가 크건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우리는 결국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같건 다르건 다항 분의 1 더하기 다항 더하기 1 네, 더하기 1 또 다항 뭐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면 이 프로세스가 쭉 되다가 결국은 1차 분의 상수 꼴로 계속 이게 번분수 꼴로 계속 되면서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1차에서 끝나게 돼 있죠. 바로 이런 것도 언뜻 보면은 네, 유리항이랑 닮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도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뭐 굳이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항 써주고 여기 다항 써주고 네, 다항 써주고 이렇게 쭉쭉쭉 써줘서 마지막에 요거하고 요거를 써주면서 딱 끝낼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다항을?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를 받으면 좋잖아요. 네, 생각할 거리가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유리항은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았던 게 결국 1차 분의 0차라는 뭐 가장 기본에서 예를 들면 뭐 ax 더하기 b 분의 c꼴의 함수만 그리면 결국은 번분수를 계속 번분수하고 다항 더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에서 만든 그래프를 또 다시 뒤집어서 그래프 그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아무리 복잡한 유리함수라도 언젠가는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정확한 것은 처음에 주어진 것을 그냥 미분하면서 해도 되고요. 이해되죠, 이거?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근호항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코 번분수꼴을 나타낼 때 결국 그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x제곱을 하면 이 수는 x제곱을 하면 2라는 바로 그런 수인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2라고 갔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 네, x 빼기 1에 는 2라고 갔죠. 네, 그래서 여기는 x 빼기 1은 1 더하기 x분의 2라고 갔죠. 네, 그래서 얘는 x는 1 더하기 네, 드디어 번분수 프로세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다시 쓰면 네, 길게 써보면 네,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네, 2 더하기 1 더하기 하면서 계속 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네, 2 더하기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끝나지 않죠? 끝나면 이게 유리수게요? 근데 얘가 우리 유리수인지 유리수가 아닌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들어가야 될 이 루트 x 같은 경우 또는 루트 px 같은 경우 바로 얘는 이제 유리항을 해보죠. 이제 유리항, 다항이 아니고 또는 뭐 다항이랑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좋아요. qx 여기까지 하는 네. 이렇게 되는 일반적인 유리항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근호항으로 만들어진 것들 또는 뭐 더하기 뭐 또는 여기에 근호항 뭐 ux 뭐 dx qx 하면 안 되겠군요. qx 이미 썼으니 뭐 써도 되죠. 뭐 얘니까 지금. 자, 이런 식의 유리항도 그럼 아까 같은 프로세스를 하면 우리가 유리항으로 결국은 1차 분의 상수꼴 뚜두두두두두두 해갖고 번분수꼴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들죠. 짐작은. 근데 정말 그럴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전개될지 자, 지금부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인트로덕션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